그 새벽 경복궁을 찢은 한 번의 비명으로 조선의 심장이 멈췄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세계사 TMI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 새벽 경복궁은 평소와 다른 정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흐린 어둠 아래 실록은 단 한 줄로 그 순간을 기록합니다. 새벽에 궁중이 소요하였다. 고요해야 할 궁이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비극은 언제나 조용한 틈에서 자라나는 법이죠. 궁녀들의 증언은 더 생생했습니다. 마마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건천궁 쪽에서 퍼져오던 불길한 인기척. 궁 안에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오고 있다는 걸. 그 순간 고종은 건천궁 맞은편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실록은 조심스럽게 적었습니다. 전하께서 근심하는 기색이 있었다. 그러나 궁인의 말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전하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하였지요.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새벽을 찢는 비명이 울렸습니다. 궁녀들은 여인의 단말마 같은 절규였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궁 전체가 울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고종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남편이었습니다. 떨리는 손, 부서질 듯한 숨. 신하들은 전하께서 말을 잊지 못하셨다고 남깁니다. 실록은 그 절규를 길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문장. 모후의 병고를 들으시고 전하의 기색이 참혹하였다. 고종은 그 새벽 나라가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비명 직전의 경복궁은 이미 누군가의 발걸음에 점령되어 있었습니다. 실록에는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이끄는 무리들이 새벽 어둠 속에서 움직인 사실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궁궐 외곽이 아닌 정문을 거치지 않고 담장을 넘어 들어왔죠. 목격자들은 말합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줄지어 어둠 속으로 스며들더이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명성황후 제거. 실록과 외교문서를 종합하면 그들은 건천궁으로 직행했다고 기록됩니다.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 그곳은 명성황후가 머물던 침전이었고 일본 세력이 가장 경계하던 인물이 바로 그녀였기 때문입니다. 명성황후는 일본의 조선 지배를 완전히 거부했고 러시아와의 외교 교섭을 추진하며 일본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미우라는 조선의 장래를 바꾸려 했고 그의 판단은 잔혹했습니다. 그 여인을 제거하라. 궁 안에서도 위기감을 감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종의 곁을 지키던 내관과 신하들. 그들은 건천궁 주변의 경비병들이 이상하게도 그 전날부터 흩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실록에도 기록됩니다. 초병이 흩어져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였다. 새벽의 침묵 속에서 고종은 점점 커지는 소란을 들으며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전합니다. 전하께서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하다가 다시 멈추셨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맴돌았죠. 명성황후 민씨. 명성황후는 그 시각 침전에서 몸을 가누고 있었습니다. 야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새벽에 인기척을 듣고 이미 옷깃을 여미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마마, 밖이 심상치 않습니다. 궁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명성황후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다. 실록은 황후의 마지막 순간을 자세히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궁중이 크게 놀랐다는 기록만 남겼죠. 그러나 일본 측 문서와 목격자의 진술은 그 새벽의 잔혹함을 조금 더 정확히 전합니다. 일본군은 건천궁의 문을 강제로 부수고 침전까지 그대로 들이닥쳤습니다. 궁녀들은 황후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손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길목마다 무장한 사내들이 서 있었고 침전 앞에서는 고함이 들렸습니다. 찾아내라. 그 여인을. 황후는 궁녀들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폭발하듯 밀려 열렸습니다. 궁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황후를 가로막았지만 일본 자객들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길을 비켜라. 밀쳐진 궁녀들이 넘어지고 황후를 향해 검은 그림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소리는 궁 전체를 울릴 만큼 처절했습니다. 건청궁 안으로 들이닥친 일본 자객들은 황후의 존재를 확인하자마자 주저없이 움직였습니다. 실록은 이 장면을 극도로 절제해 적었지만 일본 측 오카모토 류노스케의 진술은 오히려 그 잔혹함을 더 분명히 말해줍니다. 저항할 경우 베어 넘기라. 궁녀들이 울부짖으며 황후를 감싸 안았지만 자객들의 칼은 그들을 향해 휘둘러졌습니다. 비명 뛰는 발소리, 부서지는 목재, 그리고 울음 섞인 신음이 뒤섞인 새벽. 명성황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야사는 말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조선을 욕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 말이 사실이든 혹은 후대의 덧댐이든 궁 안에서 그녀가 나라를 위해 싸워왔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객들은 궁녀들을 밀쳐내고 황후를 둘러쌌습니다. 얼굴을 가린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맞다. 그 순간 건청궁 뒤쪽에서 거대한 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하나 더 부서진 것입니다. 일본군의 지원병이 침전 깊숙한 곳까지 들이닥친 것이었죠. 궁녀들의 저항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수적으로도 무장으로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떤 궁녀는 마지막까지 고함을 질렀습니다. 마마,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황후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다리로 버티고 서서 침입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도저히 꺾일 수 없는 의지로. 이 순간을 본 한 궁녀는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마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많았습니다. 침전 안의 혼란은 이제 절정에 달했습니다. 자객들은 황후를 강제로 끌어내려 했고 궁녀들은 그 몸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마마를 건드리지 마라. 감히 조선의 국모를. 그러나 새벽을 찢는 또 하나의 비명. 누군가의 외침. 그리고 건청궁의 마지막 등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 곳곳에 비명과 소요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경비병들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실록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병졸이 흩어져 제곳에 있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미리 치워놓기라도 한 듯 했습니다. 고종은 침실에서 뛰어나오려 했지만 신하들이 그 팔을 붙잡았습니다. 전하, 위험하옵니다. 지금 나가시면 목숨을 잃으실 수도. 고종은 신하의 손을 떨쳐내며 외쳤습니다. 궁이 무너지고 있는데 짐이 어찌 가만히 있단 말이냐. 하지만 발걸음은 건청궁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이 고종의 동선을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일본 측은 고종의 건청궁 접근을 철저히 막았다고 합니다. 고종은 분노로 떨며 외쳤습니다. 짐을 막지 마라. 그러나 그의 외침은 건청궁의 비명보다 작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침전 깊은 곳으로 밀려났고 궁녀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사는 말합니다. 궁녀 중 한 명이 스스로 몸을 던져 자객의 칼을 맞았다고. 그녀는 마지막까지 외쳤습니다. 마마를 지켜라. 저들이 조선을 짓밟지 못하게.
그러나 힘은 너무나 불균형했습니다. 침전은 짓밟혔고 황후는 끝내 자객들 사이에 끌려갔습니다. 새벽의 찬 공기 속에서 마마라는 울부짖음이 궁을 흔들었습니다. 고종은 멀리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한 신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하께서 통곡하시며 부르짖었느니라. 새벽은 점점 밝아오고 있었지만 경복궁 안의 어둠은 오히려 더 짙어지는 듯했습니다. 건청궁의 등불이 꺼질 무렵 궁 안의 소리는 갑자기 이상해질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비명, 울음, 고함,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죠. 실록은 이때의 분위기를 궁중이 참담하였다고 남겼습니다. 하지만 침전 안에서는 마지막 몸부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온몸이 쇄도하는 손에 붙잡혀 침전 바닥으로 끌려 내려졌습니다. 궁녀 몇 명이 이를 막기 위해 다시 몸을 던졌지만 힘의 차이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자객들은 그녀를 차디찬 뜰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 순간 야사는 마치 공기마저 얼어붙었다고 전합니다. 어떤 궁녀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새벽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차갑고 잔인하였습니다. 자객들은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한참 동안 황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맞다. 그 한마디로 나라의 운명이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황후를 향원정 뒤뜰로 끌고 갔습니다. 새벽에 물 한 개가 깔린 연못가, 경복궁에서 가장 고요한 곳이자 그날 가장 잔혹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향원정의 찬 공기 속에서 황후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객들은 그 자리에서 그녀를 쓰러뜨렸고 불길한 침묵이 주위를 덮었습니다. 이후의 기록은 극도로 절제되어 있습니다. 실록은 단 한 줄로 남겼습니다. 모읍게 병고가 있었다. 그 단 한 줄 안에 수많은 비명, 울음, 혼란, 죽음이 모두 압축돼 있었죠. 그러나 일본 측 문서와 궁 안의 사람들의 말은 조금 더 남겨줍니다. 황후의 신원은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그 몸은 잔혹하게도 연못가에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고종에게 도달했을 때 그는 무너졌습니다. 짐의 부인이 신하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고종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라 세상을 잃은 남편이었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경복궁은 한동안 죽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궁궐 곳곳에는 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궁녀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고종은 평생 그 새벽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실록에는 고종이 보인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하께서 근심하여 식음을 전폐하시다. 그는 며칠 동안 음식을 거의 넘기지 못했습니다. 궁 안에서는 이런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전하께서 마마의 향취가 남은 비녀를 붙잡고 밤새 울부짖으셨다더이다. 그에게 명성황후는 정치적 존재이기 전에 10대 시절부터 함께한 반려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곧 그의 삶의 절반이 사라지는 일이었죠. 고종은 이후 점점 일본을 멀리하고 러시아 공사관으로의 아관파천을 결심합니다. 그 결심의 바닥에는 명성황후의 죽음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분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의 새벽은 바뀌었습니다. 을미사변 이후의 새벽은 왕조의 최후가 열린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은 조선의 기둥을 무너뜨렸고 고종의 마음은 그 새벽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실록의 마지막 기록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모후의 장례를 예에 따라 행하였다.
감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문장 사이에 숨은 얼마나 깊은 비명과 절망이 있었는지. 역사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새벽. 고종은 그 새벽을 평생 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그 새벽에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맺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세계사 TMI의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